안녕하세요. 오늘은 작품 복사 촬영 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작품 복사 촬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평면 작업, 그 해화 같은 거를 이제 복사 촬영할 때 물론 입체도 하지만 오늘은 평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복사 촬영을 하려 그러면 뭐 눕혀서 바닥에 놓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작품들이 크기 때문에 카메라에 보면서 찍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벽에 붙여놓고 많이 작업하는데요. 그래서 벽에 붙여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뭐 뒤에 벽이 하나 있겠죠. 벽이 가벽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작품을 빨간색으로 세요. 작품을 딱 붙이죠. 이렇게 딱 붙이죠. 그리고는 조명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이렇게 터뜨리죠. 자, 그래서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 조명 2세트, 물론 조명은 여기서 말하는 순간광입니다. 지속광으로 촬영해도 되는데 지속광으로 촬영하려 그러면 강량이 되게 좋은 지속광을 써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거는 또 그래서 그냥 순간광 조명 2세트 뭐 요즘 저가형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별로 비용은 얼마 안 합니다. 뭐 한 2~30만 주면 살거든요. 한 세트야. 그리고 조명 2세트 안에 소프트박스도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박스 2개. 그리고 필요한 게 이렇게 보이시는 요거 노출계, 그리고 하이트 밸런스와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서 큐픽 카드, 큐픽 카드 요렇게 필요하고, 당연히 카메라는 그 수동 방식이 지원되는 M모드가 지원되는 뭐 DSLR이든 미러리스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포맷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크면 클수록 큰 놈이 좋다. 그래서 뭐 중형이든 뭐 가능하면 풀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풀프레임보다 자기가 좀 더 좋은 카메라 쓰고 싶다 그러면 중형 미러리스나 뭐 중형 DSLR 아니면 디지털 백. 왜냐하면 임시 센서로 최대한 크게 담는 게 나중에 확대했을 때 최대한 안 깨지거든요. 색감도 잘 그 지속이 되고 뭐 그 색을 잘 표현할 수 있고, 화소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풀프레임 카메라라면 한 2,400만 화소가 적정 화소고, 이거 4,000만 화소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 의미가 없냐면 픽셀이 안 깨진다 뿐이지 제 색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뭐 우리 중형 디지털 뭐 이렇게 보통 한 뭐 43에 36쯤 되는 이 정도 되나? 83, 36? 하여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뭐 후지 뭐 GFX50S 이런 모델들, 아니면 펜탁스 옛날에 카메라 갑자기 되게 기억이 안 나네. 645Z 펜탁스 펜탁스 645Z 보면 얘들이 한 5천만 화소쯤 돼요. 5천만 화소. 그래서 좋기로는 여기 좋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디지털 백 뭐 이마콘에 뭐 아니면 페이지원에 디지털 백 써주면 좋죠. 풀프레임 그냥 645 6cm야 곱하기 45. 얘들은 한 1억만 화소쯤 됩니다. 대부분 1억만 화소. 아 이게 이렇게 쓰니까 애매하네. 2,400만. 자 이렇게 해줄게요. 헷갈리니까 5천만. 그리고 얘들은
이런 것만 하소.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복사 촬영이란 거는. 근데 뭐 우리는 대부분 풀프레임 요거 써줘. 요거 쓰면 됩니다. 요거 쓰시면 되고, 그래서 준비물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강량을 여기에 강량을 일정하게 주기 위해서 이 노출을 정확하게 재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여기를 확대하면 자 작품이 이렇게 있어요. 작품이 이렇게 있어요. 뒤에 그냥 가백입니다. 가벽 이렇게 백이다 치고, 자 조명을 여기에 한 뭐 최소한 1m 이상 떨어뜨려서 터벅터벅 씌운 조명을 이렇게 날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거리에 마주보고 조명을 이렇게 날립니다. 약간 빗게 쳐야 하는데요. 그래야지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빗게 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지점 도달하는 빛이랑 여기 도달하는 빛이랑 여기 도달하는 빛이 값이 다 똑같아야 한대요.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거의 강량을 저기 조명으로 세팅해서 잡는데 그 노출이 어떻게 똑같은지는 강량을 재봐야 되니까,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반사식 노출이에요. 반사식. 그러니까 지속광에서 들어오는 빛을 재는 거예요. 들어오는 빛을.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사물이 다 쳐요. 그러면 내가 카메라예요. 이게 손이.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빛이 강원이 여기에 비쳐서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빛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식 노출이라고 그래요. 반사식 노출계. 얘가 반사되어져 들어오는 빛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작품 촬영하기 위해서는 반사된 그 순간광으로는 촬영이 안 돼요. 이게 지속광 조명이라 그러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쓰는 건 지금 순간광이기 때문에 순간광 조명은 10만 분의 1초거든요. 보통 좀 더 길다 그래도 3만 분의 1초. 카메라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계, 실제로 내가 여기 노출을 재한다 쳐요.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는 빛이 몇인가를 입사식 노출계, 우리 보통 뭐 화보 촬영할 때 보면 이렇게 재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모델 밑에 턱 밑에 여기 실제 도달하는 양을 재는 거예요. 이게 입사식 노출계. 물론 얘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 반사식 노출계예요. 입사식 반사식 다 되는데 주로 입사식을 위해서 쓰죠. 입사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 노출계를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출계 쓰는 방법과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다음 편에는 촬영한 데이터를 어떻게 후보정하는지, 그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좀 더 복잡해지면 노출계랑 세팅을 왜 하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촬영을 왜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촬영한 데이터를 다시 어떻게 후보정하는지 이렇게 세 개나 넣을 수도 있고,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좀 있으면 수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노출계. 노출계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노출계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오는 빛의 양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계의 간단한 조작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뭘 한 개 켜야겠네. 자, 제가 노출계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출계. 조명이 너무 어둡나? 어이씨, 화면이 어두운가요? 화면을 잘 볼 수가 없네. 자, 이렇게 있으면 노출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전원이고, 자, 요게 모드입니다. 모드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속광이 있고 지속광이 태양 모양입니다. 이거 스크린 노출계인데 중간에 번개 표시가 있어요. 번개 표시가 있고, 그리고 번개 표시에 C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카메라들은 무슨 동조가 안 돼가지고 무슨 동조기도 없고, 그래서 커넥터로 연결해서 케이블로, 그래서 이게 카메라 조명에다가 카메라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카메라에 직접 연결했는데, 요즘은 다 무선 송순기를 쓰기 때문에 그 모드는 안 쓰고, 두 번째 스트로바를 합니다. 스트로바 번개 표시. 물론 이 노출계는 지속광도 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이 돼 있죠. 이렇게 재보면 딱 누르면
30분의 1초에 감도가 800일 때 조력이 8입니다. 이게 지금 조도가. 그러면 제가 ISO를 눌러서 ISO를 100으로 하겠습니다. ISO를 왜 100을 하느냐 하면 ISO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무조건 ISO를 100으로 찍어야 됩니다. 우리 복사 촬영할 때는. 그래서 100으로 했어요. 100으로 하면 이렇게 딱 눌러보면 30분의 1초에 2.09입니다. 2.09. 2.09라는 거는 뭐냐 하면 카메라는 3분의 1 스텝씩 가는데 얘는 0.1 스텝씩 가요. 단위를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그래서 2.09라는 거는 그냥 2.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3이다. 그러면 뭐 2.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30분의 1초에 2.8인데 이거는 지속광, 태양이 있을 때 얘기고, 제가 모드를 바꾸겠습니다. 모드를 바꿔서 이렇게 번개 표시 딱 가면, 자, 번개 표시하면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딱 눌러줘야 깜빡깜빡 합니다. 깜빡깜빡. 이 상태에서 조명이 빡 터지면 강량이 몇인가를 나옵니다. 제가 조명을 터뜨려 볼까요? 자,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게 대기 모드입니다. 지금 대기 모드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그냥 빵 터지면 값이 떠요. 조리개 2.0에 셔터 스피드는 의미 없습니다. 스트로보 촬영할 때는 그냥 너무 저속만 하면 됩니다. 너무 고속에도 안 되고 보통 그냥 125분의 1초 뭐 160분의 1초 하시면 되고, 그게 왜 그런가는 다음에 셔터 슈어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125나 160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 너무 강량이 좀 약하네요. 이게 강량이 왜 이렇게 약하지? 좀 세게 올려볼까요? 그냥 일반 프레쉬로 찍는 겁니다. 터트려 봤습니다. 자, 이래서 자, 다시 한번 계속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 놓으면. 그래서 터트리면 자, 11에 4가 나왔습니다. 11에 4가 나왔으면 우리 11 다음에 13 정도 있었는데 13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1에 3분의 1 스텝, 11 다음에 16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강량을 제한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강량을 재할 때 자, 정확한 강량을 재할 때 뭐다? 감도 100으로 해서 잘 비치나 모르겠네. 자, 감도 100에 번개 표시에 갖다 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 깜빡깜빡 대기를 합니다. 깜빡깜빡. 그 상태에서 강량을 빵 터뜨리면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재느냐 하면, 자, 저 뒤에 만일에 작품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작품이라고 쳐요. 제가 작품.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한번, 자, 이 상태에서 자, 대기 모드 해놓고는 제가 여기가 작품이에요. 그러면 조명으로 터트리면 이 값이 변합니다. 이렇게 32 이렇게 다 재보는 거죠. 위치를 작품의 상하 좌우 중심까지 다 재갖고 몇인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1에서 0.2 정도 차이는 상관없어요. 3분의 1 스텝 이하는. 근데 3분의 1 스텝 넘어가면 조금 영향을 줍니다. 작품에. 그래서 무조건 얘는 반사판이구나. 3분의 1 스텝 이하가 되게끔 맞춰야 됩니다. 그 맞추는 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조명 세팅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노출의 사용 방법 이렇게 찍는데, 자, 이렇게 티 놓은 게 있고 이렇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티 놓을 수도 있습니다. 티 놓게 할 수도 있고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요렇게 평면 작업할 때는, 평면 복사 촬영할 때는 이렇게 집어넣고 찍어야 됩니다. 평면. 요거는 우리가 입체를 찍을 때,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조각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실제 사람을 찍을 때, 입체로 찍을 때는 이렇게 노출을 재고, 평면 벽에 붙여 찍을 때는 이렇게 집어넣고 찍습니다. 촬영을 측정할 때. 그래서 이렇게 넣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말고 니코메타인가 뭐였더라, 이제 기억도 안 나네. 너무 오래돼서. 하여튼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출계가 보통 세코닝 아니면 그건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대기 모드에서 빵 누르면 그냥 조례값이 뜹니다. 그 번개 표시 깜빡깜빡 뜨게 해놓고는 하면.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보통 125 놓고 하시면 되고, 자, 이해되셨죠? 요렇게
뭐 iOS는 무조건 100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 기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지속관계 생각해서 의미 없고 그냥 우리는 모드를 번개 표시 반짝반짝 깜빡깜빡하는 모드에서 터트린다는 거. 그러면 강량이 뜹니다. 그 강량 값을 카메라에 입력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촬영 의뢰는 해볼까요? 자, 아까 준비물, 그래, 준비물. 다시. 그럼 이제 얘는 끄고, 방금 비춘 건 얘로 비쳤습니다, 얘로. 캠코더로 그냥 영상을 비춘 거죠. 자, 조명 세팅을 할 건데, 자, 조명 세팅을, 네, 지금 하죠, 뭐. 그래서 촬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위의 점을 하는 자, 제가 그러면 얘를 빼겠습니다.